자, 일단 어저께 전국 곳곳에서 또 시험을 치르고 오늘 일찍 또 상경하신 분들도 있고 다들 얼굴이 안 좋은 게 피곤 때문만은 아니죠? 저도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이거 해설하고 또 오늘 바로 수업하고 막 이래야 돼서. 그래서 일단 이제 채점을 해보고 지금 한번 이렇게 좀 미리 훑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제공한 답하고 좀 다른 답이나 이제 좀 정답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해설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 채점을 해보고 나서 2차 특강을 좀 나는 듣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결정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해설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1층 내려가가지고 그 수강 취소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 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제 독해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조금 이따 바로 작업 끝나고 나면 또 독해가 이번에 한 3문제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해설을 해주셔서 10시 이전에 딱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이제 되게 대장정이에요. 저녁에 해져야 가요, 우리. 그러니까 자, 힘을 냅시다. 자,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영역 표시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교과 교육학 내 교육과정의 중국 교육과정 설계 구현 평가 부분에서 출제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문화교육 설계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들어진 게 문화지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 A, B를 하라 그랬는데 학습 목표 부분에 지금 A가 비어져 있는데요. 자, 조금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집중을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A 부분에서 지금 여기 그 장카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우리도 이제 10,000원권, 1,000원권 이런 데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 같은 거 들어있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리오 징디엔이 이제 뒤편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취엔비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비라고 해서 종이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뭐 100원짜리, 50원짜리, 20원짜리 뭐 이런 종이별 뒤에 어떠한 징디엔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A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런민비랑 그 런민비의 베이면에 있는 그 중국 주요 징디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제가 또 많이 느꼈던 거는 그 2차 수업 설계, 실제 2차 수업 실현을 할 때 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1차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단순히 교수 설계하는 부분, 학습 목표 세우고 이런 부분 교구 쓰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2차 수업 시연하면은 그 문화 요소 소개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토대로 그 B에 들어가는 교구잖아요. 교구. 근데 여기서 힌트가 될 만한 거는 일단 샹왕 그 소소 했다라는 거니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게 이 중에 뭐가 있나 봐야 돼요. 근데 중국 지도 안 되죠? 이거는 그 슬라이드 필름 영상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B번에 보면 쇼티电脑. 그럼 노트북이잖아요. 그러면 쇼티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없잖아. 막 핑반, 电脑 이런 거 다 안 되고 그냥 电脑 쉽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약간 조금씩 올라오네요, 벌써. 근데 제 생각에 대부분 이제 런민비는 다 맞추셨을 거고 B에서 오답률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니까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문화지도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번에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어휘. 사실은 재작년부터 그 상용 어휘에 대한 뭐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용 어휘 부분, 근이어라든가 뭐 이런 그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거도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 골고루 뭐 관용어도 나오고 성어도 나오고 이건 이제 관용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A와 B의 뜻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 체크에 의의가 있는 거니까 웬만한 해설은 다 생략하고 이제 복수 정답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취허시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 국수 먹으러 가라는 거니까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지혜훈 뭐 이런 식으로 쓰시거나 빤시시 하시는 거는 결혼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정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허시지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츠시당 같은 동의 근위관계의 수고인 거지 이거의 실질적인 함의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안 되고 여기서 가장 정확한 뜻은 동사는 찬지야 아니면은 출석하다. 두 가지 가능하고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혼리. 지에 혼디엔리를 줄여서 혼리라고 하죠. 그리고 혼니엔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것만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결혼식에 가다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왕라오라고 하는 거는 옛날 중국에 이제 만들어졌던 영화 그의 내용인데 여기 답안에 참고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영화 내에서 그 애들이 막 구전가요처럼 막 부르는 거죠. 왕라오야, 뭐 왕라오야, 뭐 쇼니 민쿠 쩐 민쿠. 그래서 너는 참 운명이 기괴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35살이나 먹었는데 아무도 네 옷 기워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혼자 불쌍하게 늙었구나. 여기에서 이제 그 라오왕우라고 하면 예, 라오왕우라고 하면은 이제 노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령 이 뜻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전반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결혼했는데 아 그럼 나는 이렇게 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럼 쟤는 어때? 이런 문맥으로 봤을 때는 나도 이제 이렇게 늙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는 걸 유추하신 분은 이제 노총각을 쓰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A만 건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B로 기입형이 거의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 점수나 배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거의 기입형이 되게 쉽다고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왜냐면 가독성이 좋으니까 읽으면 이해가 되고 단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 반땡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보니까 A는 다 맞추는데 B는 까다로워요. 대부분 설계가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여기서 没说的라고 하면은 没有可以挑剔的地方. 그래서 나무랄 데가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니 쯔지다 시얼나. 그래서 여기서 그럼 너는 어때? 라고 했더니 아, 그럼 나는 아직 결혼 멀었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그 지문에 하이 메이멀나 라고 할 때 메이멀은 메이씨 희망이 없다, 어림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맥상 더 좋은 거는 빠즈 하이메이 피해가 돼야 되는데 원어민 선생님한테 체크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험에 출제돼서 그 출제자들이 설계한 지문 자체에 좀 띠따오하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거는 뭐 답이랑은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각각. 그래서 노총각을 나타내는 건 라오 꽝꼰 혹은 그냥 꽝꼰만 쓰셔도 된다. 제가 가로 표시한 건 생략 가능하다는 거고요. 딴션한, 딴션 난즈 뭐 이런 거 되고 아니면 아예 풀어서 没有结婚的男人뭐 아니면은 뭐 没有成家的男人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면 이제 중국 문학개론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 문학은 이제 고대문학사, 현대문학사 이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현대문학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 문학개론에서 이제 중국 시가에 있어서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시가 장래의 발전 상황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A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넷째 줄에 보면 장지우胜利和对偶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남재량 때, 그 남조 때 재무제 때 연호다. 연간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의 연호인 영명체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체시에서 근체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영명제의 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좀 헷갈리신 분이 있으셨을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금대라고 하면은 사실 요 금원이잖아요. 그럼 금대를 대표하는 가장 이제 한인 사대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인은 원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또 대복고라고 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대복고 같은 경우에는 어무를 숭상하고 그가 쓴 거는 논시 10절이에요.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논시 절구 30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원호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원호문. 그래서 각각 이거는 1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아마 영명체는 쉽게 맞추셨을 텐데 B번은 오답이 꽤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 이해를 통한 교수법. 그래서 우리가 어용문화 중에서 호칭.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대면 호칭하고 즉 직접 호칭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간접 호칭. 그거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师傅爱人老婆妈妈医生先生 이 중에서 여기서 쓰인 것 중에서 잘못된 거 하나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고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문제 이해도 좀 잘 하셨어야 되고 자 그럼 갑과 을의 관계돼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우위엔하고 꾸커예요. 그러면 부우위엔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이 있느냐? 남자는 그냥 부우위엔이라고 불러야 돼. 다른 명칭이 없어요. 여자는 샤오제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좀 혼돈할 수 있는 거는 슈프. 슈프도 이제 그 서비스업을 쓸 수는 있는데 이건 뭐야? 기술직 주로. 뭐 그래서 보일러 기사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고친다든가 이런 분을 슈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부위원이 맞고 그러니까 고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赵院长 그 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브르가는 대화를 할 때 로大夫라고 했어요.
루 이성, 루 다이후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는데 여기서 의사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 시엔성이라고는 잘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고치면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엔 짱후랑 치즈잖아요. 근데 치즈나 아이런 같은 표현은 제3자한테 여기가 내 부인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고 대면 호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뭐 이렇게 불러야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내 이렇게 우리도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마누라 뭐 이런 거죠. 라오포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치즈를 라오포로 고치시는 게 정답이고 여기서 아이런도 치즈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소개할 때 쓴 호칭이지 대면 호칭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런으로 또 고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여자친구의, 그러니까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어머니 이러면 막 되게 넉살 좋다고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색하고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친구 어머니나 여자친구 어머니나 이제 보프 보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고 아니면 뭐 아이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어머님 한다고 해서 마마 이렇게는 부를 수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하나, 요렇게 밖에 고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셔서 다음 중국 현대 소설 창작 경향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순서. 예전에 바로 작년에 나왔던 중국 현대 시를 유파별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문제 유형 그대로의 소설만 이제 대입을 해서 바꾼 거고 이런 문제 유형과 소설 내용은 우리가 다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5번은 아마 다 맞추시리라는 그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이제 풀어보면 A번의 힌트는 상해를 중심으로 자산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현대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의식류, 현대주의 기법을 이용했고 심리분석이 능하다. 이러면 해파. 그쵸? 혹은 우리가 뭐 신간주의 파이.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찡파이, 하이파이, 찡웨이는 다 30년대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 소설 작가고 조수리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수리가 이제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대중화 통속화. 그래서 조수리의 샤니아오 딴파이 핑슈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빙슈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40년대. 그다음에 10번은 쉰건 원슈에 바로 나왔죠. 그래서 신근문학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그래서 소재 자체는 중국 전통 문화, 민족 심리를 다루지만 기법 자체는 현대주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의 역사를 재건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중국 민족 심리를 이제 해석하는. 그래서 신근문학은 최근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D번은 현대 서정 소설의 이제 원류로서 자서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전체 소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욱달부나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대표 인물이고 대부분 이제 그 창조사, 일본 유학생 출신의 그래서 그 유럽의 낭만주의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사소설 그러니까 굉장히 신변잡기적인 소소한 것들을 이제 그 삼고 이제 소재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성적 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자서체, 자전체, 뭐 예술파 소설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1920년대인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결국은 D, A, B, C 이 순서가 된다. 여러분들 다 밑에는 차례대로 그 연도랑 다 표시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으로 오게 되면 중국 어학계론은 이제 또다시 어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용되는 어휘, 마찬가지로 관용어, 그 다음에 성어, 이렇게 섞여, 혼재되어 있죠. 근데 이 관용어와 성어는 제가 그 수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수거를 고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A부터 Z까지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런 유사한 걸로 수사에 활용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또 조리법이 들어간 현대한어 상용어휘 해가지고 뭐 좌우구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두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두부가 굉장히 영양 만점이고 뭐 좋은 음식이지만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손재주, 솜씨가 좋은 요리사라면 수백 가지의 요리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할 때 쇼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체 동작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신체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두부를 처음 이제 그 창시한 만든 사람이 중국의 왕리완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의 그 고승이었던 그 찐전이 이제 이거를 유파 이제 시켰는데 전승을 시켰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그 왕리완이 아니라 찐전을 그 두부의 창시자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에 창시자다. 그러면은 새로운 계파나 계문을 연 이제 비조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비즈의 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샨 비주라고 하면 어떤 유파라든가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의 이제 창시자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뭐의 비조가 되다 이런 표현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쓰고 누구누구의 어떤 유파의 비조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외에 정답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쇼이는 이것도 쉽게 쓰셨을 텐데 카이샨 비주의 비는 또 못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절반 정도 득점을 하신 분이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교수법 중에서 한자 지도 그렇죠? 그리고 중국 어학개론의 한자 파트를 같이 연결해서 작년에 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형성자의 형방의 의미 기능하고 연결해 가지고 뭐 그 손수변이 있으면 손과 관련되고 물수변이 있으면은 이제 물과 관련된 거다. 이게 작년 문제였잖아요. 그럼 그 계류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부수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 산디엔 쉐이 그러면은 쉐이랑 이제 그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리앙디엔 쉐이다. 그러면 요거는 쉐이란 뜻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 쉐이가 아니라 리앙디엔 쉐이 들어가게 되면 렁, 똥, 리앙 공통점 다 어때요? 춥고 겨울이고 서늘하고 원투띠 즉 이거는 원래 삥의 그 부스예요. 근데 삥자에 들어가는데 얘가 부스로 쓰일 때 이렇게 리앙된 쉐이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시앙 뭐를 닮았다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명사형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삥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삥과 관련된 그 의미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아마 못 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B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때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엔 다행히 좀 기여를 하신 분이 많죠. 그냥 우리가 기억 속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단체방에 여러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들 본 순간 아싸 하고 쓰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가 예 라는 걸로 지금 우리가 의미가 이제 가차돼서 쓰일 때에는 종이 페이지를 나타내지만 그쵸? 그런데 원래 이 시에라는 음은 머리를 나타내는 거였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있는 딩이라든가 옌이라든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시에는 머리랑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B번에 도는 다 맞췄겠지. 근데 이것도 아마 A의 오답률이 있을 거라서 아마 반타작 정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서 이제 중국 현대문학사 부분 중에서 임어당 산문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임어당의 산문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품격이. 이오모 시행시잖아요. 한적한 거랑 그의 산문 특경은 유머러스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머는 맞췄겠지. 근데 이제 B가 문제인 거지, B가. 그래서 B의 정답은 소품 산문. 그래서 임어당하고 이제 주작인하고 이제 노시는 잡문을 주로 쓴 반면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문도 많이 썼지만 그 산문의 한 종류인 소품 산문 창작에 있어서 또 큰 역할을 했다. 해서 주변에 신변 잡기적인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소품의 특징이 뭐예요? 우주의 어떤 광활함, 위대함부터 해서 뭐 파리와 같은 미물까지 안 다루는 게 없이 광활하게 다 이제 그 소재를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유자재로 자유롭고 뭐 이런 거 다 이 안에다 기재를 하고 그래서 소품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즈워 외중심 이시엔시웨이 거디요. 그래서 요거 부분에 B에 들어가야 되는 정답은 소품 혹은 소품 산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B 틀리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정도는 다 맞추셨을 거고 또 이호모의 착별자도 아마 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학개론에 이제 어휘 또 나왔죠. 수거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거 중에서도 두 개 다 기출이 됐고 전고가 있고 또 동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유사한 거 옛날에 어휘 그런 거 같이 기출 풀고 막 이랬을 때도 모의고사 때도 다뤘었죠. 그러니까 그 동물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그 뚫어놓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화셔 티엔주, 라오마 시투 이거 둘 다 기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화셔 티엔주의 뜻은 뭐예요? 안 그려도 되는 다리를 그렸으니까多余的事 안 해도 되는 일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빙부 허시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오마 시투는 이제 그 늙은 말이 길을 잘한다. 그래서 有经验的人对于某件事情很熟练 그 비较 熟悉 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뜻보다는 위에 샘플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비유 의미를 쓰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비유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답 중에서 원래 뜻은 뭐 뱀의 다리를 그린다. 인데 비유된 의미를 쓰시는 게 중요해요. 함의를.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화셔 디엔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위, 쭈어또위더셔 이런 그 부근의 얘기들. 쓸데없는 짓을 하다 뭐 이런 거 괜한 짓을 하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마슈2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이오 찡옌 혹은 찡옌 헌 펑푸 헌 슈리엔 뭐 이런 류의 그 내용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비유 의미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이제 그 셔랑 많은 맞추셨을 거고 이 뒤에 그 함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법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대부분 다 스테디셀러에서 나왔어요. 별로 새로울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 특징은 최근 몇 년간 문장 부분에서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품사에 거의 몰빵됐어요. 품사가 진짜 많이 나왔고 그중에서 부사에 거의 한 맺힌 분이 이제 내시듯이 완전 그 부사로 좀 도배가 됐던데 일단 10판은 이합사인데 이합사 같은 경우에는 제1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목적어랑 연결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으니까 올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거는 그 가우디엔이 더 넓어지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 새롭게 나온 게 뭐예요? 얘가 정태보어라든가 뭐 그런 수량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합사의 앞에 있는 동사를 한 번 더 중복해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슈의 한위 이런 식의 동목 구조라면 워 슈의 한위 슈에다 헌하오 해도 되지만 앞에 슈에를 생략한 채로 워 한위 슈에다 헌하오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합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수영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워 요용 요더 헌하오라고 하지 워 용이 요더 헌하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합사 전체를 이음절 동사처럼 여겨서 요용더 헌하오 아니면 티아오우더 헌하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합사가 정태보어를 동반을 할 때는 앞에 동사 부분을 반드시 한 번 더 중복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고쳐야 되는 거는 타 티아오우더 하오漂亮 티아오우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티아오우 티아오더 하오 漂亮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티아오우 티아오더 하오 漂亮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원어민 선생님이 이것도 좀 되게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안 하고 티아오우 하게 되면 티아오우더 똥주어 很漂亮 하던가 아니면은 티아오우 티아오더 很不错很好 아니면은 뭐 그 이오메이 이런 거는 뭐 샨즈 똥주어 이런 거에 표량, 이오메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밑에 그 이합사의 형식도 그렇고 공통적인 위파디엔이 앞에 동사 부분을 중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답은 요것만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고치고 티아오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티아오더 똥주어 헌표량 이렇게 고치거나 이러면은 좀 그 부분 점수를 준다거나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여기 공통적으로 봤을 때 동사 중복이 공통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 자체는 이제 이합사가 정태보어를 동반할 때 앞에 있는 동사를 한 번 더 중복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기출이 됐었죠. 쌈뿌 그대로 쌈뿌로 고치는 거. 그래서 이합사의 그 중첩 형태는 앞에 있는 동사 부분만 중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많이 했던 거니까 AAP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 요거는 이제 다른 정답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오셔서
이것도 이번에 또 문법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나온 게 다 중간 언어 분석이랑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뭐 장문 숙제가 됐든 번역 숙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틀린 거 그냥 2개 고친 거. 문제 유형이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지가 않고 그냥 다 5문장 수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거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뭐 번역 숙제, 장문 숙제, 핸드폰 입력 툴만 다양했을 뿐이지 내용은 다 그냥 틀린 거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다 틀린 거 주고 고치기. 아니면 5개 중에서 틀린 거 2개 찾아 고치기.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2개를 이제 찾고 그 다음에 고치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래서 다 이제 보어를 이용해서 다음을 고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더 한이 很好를 슈어를 써가지고 정태 보어를 써서 고쳤죠. 타더 한이 슈어도 很好 이렇게. 그 다음에 老师说的话我懂了 이거를 팅을 써서 팅懂了 하면 结果부위 결과 보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고 3번도 스테디셀러 문제죠. 우리가 보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보어와 목적어의 위치 관계. 방향 보어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처소사 목적어일 때 보어 목적어의 위치 관계 뭐냐? 근데 여기서 울로 자체를 처소사로 여러분이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샹취 울로가 아니라 샹울로취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울로를 장소, 처소 목적어로 이제 인지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얼로에 있는데 울로로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층계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처소사로 같이 이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건 취샹 부위의 용법이 되겠고 취샹 부위에서 이제 그 추서 빙위 자체는 라이 취前边에 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넝치라마 라고 할 때 요거는 짠을 이용해서 가능보호를 써서 짠더치라이, 짠부치라이, 짠더치라이마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야오밍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좌우를 바꿨는데 자, 좌우더 야오밍 하게 되면 이건 정도보어죠. 그쵸? 그러면 좌우더 야오밍 자체가 이미 정도가 굉장히 심함을 나타내는데 앞에 헌을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도부사는 더 용용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도보호와 정도부사는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요지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헌을 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보어 문장으로 바꾸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거는 와이면 차오더 야오밍. 만약에 헌차오라고 고치시면은 위의 지시사항에서 보어를 이용하는 문장으로 바꾸라는 한 거에 위배가 되니까 가장 좋은 건 차오더 야오밍으로 고치시는 게 가장 좋았다. 그래서 각각 아마 수정하고 근거하고 1점씩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의 또우의 용법. 우리가 이것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음 중에 틀린 거를 2개 골라서 이유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다들 이제 흥분된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만 가라앉히고 끝나고 나서 할까요? 자, 그래서 니觉得小王怎么样할 때无论干什么事情他都很认真. 无论또 해서 또가 앞에 什么谁 뒤에 와가지고선 认知 의미의 모든 것을 예외 없음을 나타내준 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메이원티.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이거 이 문장하고 바로 비교해가지고 많이 했던 게 뭐야? 의문대명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지를 나타낼 때는 의문대명사 뒤에 또가 오는데 의문대명사 앞에 또가 올 때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복수의 표현을 기대하고 물어볼 때 예를 들면 니자요지 가오렌 다음에 바로 물어보는 게 뭐야? 또이 오셔마렌 당연히 가족이 2인 이상, 3인 이상 복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 복수의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복수로 대답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될 때에는 또를 붙일 수 있는데 이때 의문대명사 앞에 또가 위치한다는 게 포인트죠. 근데 여기 갑, 을이 문제가 뭐냐면은 바뀌었어요. 니 치고 나시 중국 차이 여기에 또가 들어가야 돼. 니 또 치고 나시 차이라고 해야 맞고 밑에 대신에 대답할 때는 또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我吃过위상 로스 뭐什么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근거는 제가 여기 되게 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적어드렸는데 밑줄 친 부분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읽어보시면 고치라는 내용은 없어요. 틀린 거를 찾고 이유를 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 을하고 서로 바꿔서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일부러 가이정은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뭐가 틀렸는지는 골라내는 거.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다. 그 중에 이제 지아에서는 이제 또가 이제 최샤 했고 2는 우지아 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서 이거는 가이정까지는 안 들어가고 일단 2를 골라내면 그게 이제 1점이 되겠고 이거의 원인. 그래서 의문대명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임지를 나타낼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의문 대명사랑 이제 또가 같이 쓸 때 또가 의문 대명사 앞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의문 대명사가 이제 그 또랑 같이 왔을 때 또는 수러 동사의 뭐 앞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칠권 나시의 차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回答这类问题时不能多用都. 근데 대답을 할 땐 또를 쓸 수 없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기에 또를 써야 되는 거는 알았을 텐데 밑에 대답에 또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했던 게 4번하고 5번은 많이 했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또什么了해서 또 왕러 하면 이징 왕러의 용법이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후시 또의 빙런 또很关心할 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앞에 또가 오려면 앞에 복수의 대상이 와야 되는데 후시를 그럼 복수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문맥상 보게 되면은 이 후시먼이라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또이 타만 이라고 나왔으니까 위에 그 간호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를 위징상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뒤에 또를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원래 복수의 표현이 없으니까 또를 쓰면 안 되는데 또를 써서 틀렸다 뭐 이렇게 이제 고치신 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채점 대상이 아닌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3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언급이라도 할 거, 원래 사실은 또랑 이공을 한국 학생들은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또 셔첸 초기 학습 볼 때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뭔가 복수의 대상 여러 개가 있고 이걸 종코하는 게 아니라 수량 자체의 합산을 나타낼 때는 이공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공이 요지가 할 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또를 이공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我们学校이공이有 8000名学生.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또 못 쓰신 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거를. 그래서 요게 포인트는 表示数量上的总括, 그러니까 수량이라는 말, 수량의 총합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때는 이공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또 하시면 되겠고, 13번은 좀 이따 이주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고 14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14번에서 다음 A, B의 원인을 적고 B의 착별자 수정해라. 그래서 이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 B의 착별자는 고치지 않아도 돼요. A 착별자의 원인, B 착별자의 원인을 쓰고 이 원인과 동일한 착별자를 각각 B에서 찾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A에서 착별자는 안 고치셔도 상관없어요. 원인만 정확하게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착별자는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착별자의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쯔인 샹스, 쯔싱 샹스. 그러면 여기서 헌따던 매일리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없으니까 헌따던 매일리 매력이었겠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음성이 비슷하니까. 그럼 이거는 자음이 유사한 걸로 넣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못 찾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샹쇼가 돼야 되는데 헝쇼가 됐잖아. 그럼 이거는 자형이 비슷해서 헷갈렸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원인은 쯔인 샹스, 쯔싱 샹스 이것만 썼으면 1점 1점씩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B에서 이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찾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어민 선생님이랑 다 맞춰보는데 말해주지 마요 이러면서 내가 막 찾았는데 그 2번은 비교적 쉽게 찾았는데 3번이 눈에 빨리 저도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번에서 원래는 후안시앙이라고 돼야 되는데 얘는 뭐야? 이월 위엔 할 때, 유아원 할 때, 이오지 유치하다 할 때, 유아할 때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헷갈렸겠어요? 자형이 비슷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쉐이 미엔이잖아요. 수면하다라고 할 때는. 근데 쉐이 미엔 음성 같은 걸로 똑같이 헷갈렸죠. 그래서 이거에 일단 근거는 쯔인 샹스, 쯔싱 샹스 하고 이거 고치는 거는 B번에 같은 이유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고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쯔인 샹스에 해당하는 거는 미엔을 미엔으로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쯔싱 샹스에 해당하는 거는 이 헝을 이제 요를 이제 호안으로 고치시면 된다. 그래서 밑줄 친 그분만 들어가면은 요거는 4점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쯔인 샹스, 쯔싱 샹스는 다 쓰셨을 거고, 착별자를 몰라서 못 골라서 이제 못 쓰신 분, 엄한 거 고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절반 정도는 다들 득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겠습니다. 전공 B. 우리가 착별자와 함께 또 많이 했던 게 다음자예요. 그쵸? 그래서 다음자 진짜 거의 모든 문제에 다 연결해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A번에
어쨌든 다음 자를 만났을 때 학생들한테 무조건 달달 외워라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되고 애들이 이제 그 지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맞아, 네 생각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주는 두 개의 도금이 있는데 이 B에 있는 것 중에서 4개는 삼성으로 읽히고 4개는 사성으로 읽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이 A의 저 쓰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B 있는 것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게 4개 단어예요. 그럼 일단 이 4개를 다 고르셔야 되는데 의외로 어떤 경우에 삼성으로 읽고 사성으로 읽고 이거보다도 이 단어 고르는 데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잘못 이제 바뀌게 되면은 아예 득점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사성으로 읽힐 경우랑 삼성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품사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는 적을 필요가 없고 품사의 관점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동사로 쓰일 때 삼성으로 읽어요. 명사로 쓰일 때 사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유추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2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단어 고르는데 조금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이게 시앙주 할 때 주는 짱왕, 주리 할 때 주리는 뭔가 이제 처리한다 라는 쥐의 띵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주파는 이제 처벌하다라는 의미죠. 셔션 주띠 할 때 주는 준자이라는 의미. 동사를 쓸 땐 이 4개 이시항이 다 달라요. 의항이 다 다르고. 그런데 용주비에 추수어 할 때 이 추는 다 띠팡 이죠. 근데 짜우추 하면 이 기관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다 명사형. 그래서 요렇게 A, B를 고르시고 이 품사를 정확하게 적시하셨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문법이고 문장 수정인데 동작의 진행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또 모의고사 때 짜이의 용법 비교할 때 일단 중요한 거 뭐였어요? 짜이 할 때 뒤에 오는 어기조사는 러가 아니라 지속을 나타내는 너만 올 수 있다. 요거는 아마 다 쓰셨을 것 같아요. 했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러를 쓸 수 없고 지속을 나타내는 너를 써야 된다. 그리고 완성을 나타내는 러는 쓸 수 없다. 이거 일단 원인 쓰셔야 되고 이 러를 너로 고치는 거 수정. 이거 1점 1점씩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도 아까운 게 아까 그것처럼 원래 짜이 그 짜이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위파디엔 중에 하나가 쩡과 이제 다른 짜이를 비교를 하면서 쩡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기타 성분이 없이 단독으로는 진행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위파디엔이고, 그리고 또 짜이랑 짜이를 또 비교했을 때 특징은 뭐냐면 쩡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마침 딱 바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다른 부서어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즈는 여태까지 줄곧 모여왔다는 거고 쩡은 지금 마침 바로 딱 이런 의미니까 시점이 겹쳐가지고 같이 쓰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즈를 쓰게 되면 짜이만 쓸 수 있어요. 쩡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즈 쩡짜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은 쓰셨겠지만 아마도 이거 안 보신 분은 못 쓰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절반 정도 아마 이제 지 않았을까. 위에 너는 확실히 맞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이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좀 이따 독해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오셔서, 요거는 또 우리가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했죠. 언어 환경이 기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일단 우리가 논술반 때 했었나, 모의고사 논술 문제 했었나,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언어 환경 했을 때 언어 환경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징징, 위징에서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문장 했었죠. 그래서 밖에 만약에 비 온다 이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빨래 걷어야겠다 생각하고 애 입장에서는 학교 가는데 우산 가져가야겠다. 똑같은 말에 서로 다른 함의를 느끼게 되는 게 징징에 의한 거다. 그럼 A는 사실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꺼즈까라고 하면 키가 크다가 되겠지만 내가 막 옆에서 빨래를 위로 넣으려고 막 낑낑낑낑 거리고 있는데 안다요. 죽어도 위에 빨래줄까지 안다. 여기서 보면 꺼부자오. 이 꺼우는 충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손이 미치지 못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꺼부자오는 이때 꺼우는 손이 미치다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닿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낑낑낑 하고 있는데 너 키 커서 좋겠다. 너 참 키 크다. 이런 얘기는 뭐겠어요. 그냥 걔가 꺼즈까오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좀 널어주지 않으련을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칭칭위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A에 있는 즈 위를 이용해서 짜오주를 하라고 했고 여기에 징치우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명령조도 안 되고 새로 말을 만들어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샤라이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리앙이프를 꼭 쓰라 이거죠. 리앙 널다. 그러니까 지금 빨랫줄 위에 널어야 되는 거니까 방향은 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리앙이시야 아니면 리앙치라이 아니면 리앙샹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부탁하는 거니까 뭐 징 아니면 빵워 나를 도와서 이렇게 되겠죠. 혹은 바 따이 옷을 이제 리앙샹 취 위에 걸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앙샹 리앙치라이 뭐 다 가능하고요. 혹은 칭 빵워 리앙이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간단하게 쓰면 그래서 요거는 아마 대충 쓰기는 썼을 텐데 그 형형색색의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징치우를 만족하면서 여기 있는 리앙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래는 이거 리앙 대신에 아니네요. 헷갈렸어.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죠. 그럼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번 슈, 시 황서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사실 중국 사람들은 황서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저번 슈, 시 황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어쨌든 황서다라고 할 때 이 황서는 옌서를 가리킬 수도 있고, 서칭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츠 또이 다이사에 의한 그런 기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이사에 의한 타만是 两个 高中的学生 이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했던 이 两个가 高中을 지향할 수도 있고 学生을 지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휘 지향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지금 생기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휘 지향 혹은 어휘 지향하고 같이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치 보통, 팅돈 보통 이거 다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같을 수 있다. 근데 이 B 他是去年生的孩子 이것도 위에 他们是两个高中的学生과 같은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더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의 원인을 적으라고 한 게 아니라 얘가 나타나는 두 가지의 기를 적으라고 한 거니까 기만 정확하게 맞으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他是去年生的孩子라고 할 때 他是去年生了生过孩子로 볼 수 있죠. 이때 더는 是的 용법에서 첫 번째 是的 용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강조해주는. 올해 난 게 아니라 작년에 애를 낳았어. 이렇게 되게 되면 타가 마마가 되면서 애를 낳게 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그녀 자체가 작년에 낳은 아이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요거 자체는 그러니까 그녀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의 원인 자체는 여기도 제가 자세히 적었지만 요거 자체를 뭐 어떤 그런 위지시향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성더 하이즈 할 때 이제 타가 지칭하는 게 뭐냐 아니면 시시오관시로도 풀 수가 있어요. 타가 마마도 될 수 있고 하이즈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조 차이로도 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끊느냐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더 자체를 놓고 봐서 얘를 뭐 그 준시태조사 시더용법의 어기조사로 볼 수도 있고 그 준시태조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관형격을 만들어준 더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일단 정확한 기이만 적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타生孩子 그녀가 애를 낳다가 될 수도 있고 타시 하이즈 그녀가 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가장 기본 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지에 기풀이가 들어갔으면 요거는 다 맞았다. 근데 적어도 기 두 개 중에 하나는 쓰셨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번으로 넘어와서 이제 중국 어학개론. 그러니까 대부분 올해 또 시험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다 교과 교육이랑 내용을 연계를 했는데 사실상 교과 내용학 문제죠. 교수 방법을 직접적으로 적시해서 묻는 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5번은 순수하게 그냥 어학개론 문제예요. 근데 이 어학개론 문제도 심지어 다 기출이 됐던 단어만 나왔어요. 그쵸? 순즈, 따이, 그리고 띠따오 세 개 다 기출이 됐었고요. 그쵸? 우리 모의고사 때도 뭐 수두룩하게 했고 그럼 여기서 따이가 경성으로 읽힐 때와 원래 성조로 읽힐 때의 품사와 의미 차이 둘 다 적는 거죠. 그쵸? 네, 질레이와 지 다 적는 거죠. 이건 우리가 툴도 만들었어요. 그쵸? 두 위엔티ao 두 칭성일 때表示什么意思? 그다음에 품사는 是 뭐 동츠 뭐形容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일단 뜻은 따이를 두 만약에 이거는 이제 뜻만 적는 거네요. A, B는. 그럼 따이를 예를 들어서 경성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신, 마호, 불행전 뭐 이런 뜻. 대강, 소홀히 하다, 뭐 부주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따이 원래 성조대로 읽으면 따까데이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뭐 따까이더 네이롱, 뭐 찌번 네이롱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 띠따오 같은 경우를 이제 그 경성어로 읽었을 때, 원래 성조대로 읽었을 때 품사와 의미를 적으라는 거죠. 자, 그럼 띠따오 이거 자체를 원래 성조대로 읽으면 품사는 뭐가 돼요? 명사가 되면서 띠샤 헝따오, 띠샤 헝따오 그 지하 굉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띠다오 뒤에 거를 경성어로 읽게 되면 형용사가 되면서 춘정다, 순수한, 본토박이의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심스럽게 다 사전 받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A는 제가 보고 B는 좀 이따 이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청대 소설 중에서 우리가 풍자소설과 그 다음에 견책소설은 유달리 그 당시 과거제도라든가 유림계를 비판한 내용이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유림회사와 이제 유림회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제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든가 요괴라든가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수이지만 그 당시 시국, 과거제도 같은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오경제, 포송령 작가 딱 나왔기 때문에 되게 이제 또 두 가지 다 기출이 됐었던 거고요. 이거는 그냥 떠먹여주는 부분이었고, A, B는 다만 B의 한자가 어렵죠. 그래서 한자, 오탈자 안 났는지 좀 잘 체크하시고, 이거 각각 아마 1점씩 줬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이제 그 해석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A, B를 0.5점씩 계산을 했으면은 밑에 독해 부분이 2점, 2점이 될 거고, 얘를 1점, 1점 저는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 1.5, 1.5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되던가, 아니면 1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이따 이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실 거고, 이제 7번으로 오게 되면 7번 같은 경우가 이제 교과, 교육학하고 내용학을 합친 문제, 이런 게 융합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장문 숙제를 내줬다, 틀린 거 고치고 수정해줘라, 이거는 사실상은 교과 교육학이 같이 5문장 수정이 있으니까 중간 언어 분석이 있는 것 같아도 거의 문법 지식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교학 설계 내용, 그러니까 이 교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교과 교육학과 내용학이 접목된 융합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면 그래, 여기서 뭐 아가 있는데 이 아가 뒤에 이가 오면 얘가 전설음이니까 이렇게 될 땐 전설화를 하고, 오는 후설음이니까 이렇게 되면 후설화를 해, 이런 식으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이 문제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교학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국제음성기호의 그 모음사각도, 우리가 모음사각도도 진짜 많이 봤죠. 그래서 이 모음사각도를 이용을 해서 이 교학 활동에 있는 내용도 참고를 해서 요거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의 의미 변체도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설, 후설이 뭐예요? 뒤에 전설음이 오게 되면 앞에 전설화 하는 거고, 뒤에 후설음이 오게 되면 후설화 하는 거고,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제 따티냐 오치유에 보게 되면은 뭐뭐뭐를 꼭 써서 적시라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요구대로 안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요구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일단 교학 목표 1점 부분일 텐데,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한어병음과 의미변체가 꼭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내용에 관점이, 여러분이 포인트가 뭔지를 봐야 돼요. 교학 활동의 내용은 뭐였어요? 한어병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그 음소로 여러 개의 음소를 같이 표기한다 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의미 변체도 같은 그런 음소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 변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동일한 의미 내에 여러 개의 그 각기 다른 음소를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기서 한어병음에서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은 뭐겠어요? 의미 변체는 각각 국제음성기호에선 다르게 표기를 하지만 한어병음 내에선 동일하게 표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어병음과 의미 변체를 같이 넣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넌거준최다 장워. 학습 목표를 쓸 때는 항상 앞에 뭐뭐 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넌 아니면 넌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위엔 뒤에나 위후아 뒤에는 익힐 때는 장워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넌거 장워 하셔도 되고, 넌거준최다 장워 한이 핑이 아다 인웨이 변티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웨이 변티의 条件和写法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한어병음 아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能够准确地掌握啊的音位变体和뭐 한이 핑인的写法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한어병음에 뭐 쓰는 그런 그 표기법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를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교학 활동을 설명을 할 때 한어병음, 국제 음성 기호, 그 모음 사각도, 의미 변체라는 세 개의 용어를 다 써야 된대요. 그러면서 A, B의 조건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A 조건은 뭐예요? 얘가
여기서 조건 관계를 나타내라는 거는 이의 앞에 왔을 때 왜 얘가 전설화가 되느냐. 포인트는 뭐예요? 이가 전설음이니까. 얘가 왜 후설음으로 발음되느냐. 포인트는 뭐예요? 오가 뒤에 후설음이니까.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럼 요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해보게 되면 일단 A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포인트, 조건의 관계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이건 거죠. 얘가 뭔 거예요? 뒤에 前高原因 이의影响을 受到한 거죠. 그래서 稍微가 이제 그 前이 앞으로 이동했다라는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B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예요? B 같은 경우에는 受后原因 的影响을 받아서 또 稍微가 后위 혀의 위치가 뒤로 이동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게 각각 아마 1점씩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어병음과 국제음성 모음사각도를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한어병음도 써야 되고. 자,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국제음성 기호 내에서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게 한어병음 내에서는 전설이든 후설이든 동일하게 표기된다라는 논지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또 그 교수 설계를 할 때 그 모음사각도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교사가 국제 모음사각도 위에다가 노란색의 분필로 아의 동화 과정을 표기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가 이렇게 전설화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설화할 때는 이번에는 붉은 그 분필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아가 후설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 문제 출제 의도 자체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어병음으로 다르게 표기되는 게, 그러니까 국제음성교로 다르게 표기되는 게 한어병음에서는 둘 다 동일하다. 그리고 모음사각도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거를 이해시키도록 한다라는 포인트.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정확하게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음 사각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쓰셨어도 이 논지가 들어가면 그것도 1점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可以利用国际音标原因社会图 해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以便更直观更明显 더 직관적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쓰지 않으셔도 아마 직관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한다라는 포인트 하나.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개의 포인트 해서 각각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논술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논술 10점이 교육과정 몰빵에 나와서 올해도 설마 그럴까 막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다시 봤더니 이제 35점을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5%를 내려면 한 28점 정도를 교과 교육학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교과 내용학이랑 끌어서 내려고 해도 논술 한 문제를 안 내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엔 또 우리가 15년 거랑 막 2009년 거 비교하면서도 15년 거를 그렇게 주야장창 봤는데 2009년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덜 분노할 수 있었던 거는 2009년도에 그 항목을 다 적어줬죠. 그쵸?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원래 2009년도 내용, 15년 내용 비교할 때 했었던 거 기억나죠? 표로 했었던.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중국어 원에 있는 시조지아오셰파 6가지 항목 그리고 따티야오치오에 따라서 이제 A의 교사가 어떻게 그 교학 활동을 진행할지를 서술하시오. 그럼 일단 따티야오치오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엔옌 발룬 지에위라고 하는 세 개의 형식을 지킬 것. 이게 아마 형식 점수 2점 줬을 거예요. 서론이랑 결론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막판 몇 주 동안 연습했잖아요. 서론 별거 아니라도 형식적으로도 한 줄 꼭 써야 된다.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 예를 들면은 写作教学时 뭐 한이教学的 뭐 重点主要部分 이런 거 한 줄이라도 써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지, 종얼, 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 그래서 이 지혜년하고 마지막에 지혜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는 게 아마 2점을 줬을 거고요. 뼈대 점수를. 그러니까 본론은 이제 나머지 내용이 있으니까 서론 한 줄, 결론 한 줄이든 어쨌든 그거가 아마 형식 점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에서 이야기라는 3개의 짜오셰파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6개의 항목 중에서 이 앞에 A에서 사용한 3개에 해당하는 걸 찾고 어떻게 이거를 끌어다 쓴 건지를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유형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나 아니면 교수 내용 중에서 이 교학 항목하고 관련된 걸 찾아서 어떻게 더 확장해서 썼는지 그것만 이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B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초기에는 학습한 단어나 문장을 한어병음을 쓰는데 중점을 두고 점차적으로 한자를 사용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나 간단한 표현 채워넣기부터 시작해 학습한 문장을 지시에 따라 고쳐 쓰는 점차 큰 단위로 쓰기를 진행한다. 그다음에 3번 보면 어휘나 구문을 제시하고 그를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해서 쓰도록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어휘 구문 제시 후 문장을 이제 그 구성을 한다. 즉 여기서는 짜오 쥐즈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문장 같은 걸 장문하도록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4번에 짧은 핵심 문장을 제시하고 그를 활용하여 짧은 문단이나 대화를 구성하도록 한다. 5번에 여행, 친구, 학교 생활 등의 주제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감상을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으로 쓰도록 한다. 그럼 여기서 여행, 친구, 학교 생활 등 일상생활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6번째 교사는 학습자가 쓴 글에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습자의 쓰기 향상 능력을 돕는다. 그럼 이거는 교사가 피드백을 준 이게 3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교사가 요것도 2차 수업 시간에 실제 실현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차의 구분을 없애고 실제 실용적인 거를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징하고 정징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징, 정징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이징은 러랑 따페이하고 정징은 꾸어, 경험을 나타내는 거랑 따피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징과 정징의 용법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두 가지의 이제 비교법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했다라는 내용은 지금 6개 항목 중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킵하고 그래서 10분 동안 연습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용 이징과 정징 짜오지거 여기서 짜오지거 쥐즈 이게 하나고요. 위, 学校生活, 旅行有关的 이게 또 하나예요. 그럼 아까 뭐가 했었어요? 어떠한 그 구문을 제시를 하고 이징과 정징을 이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도록 한다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행, 친구, 학교 생활 등과 같은 주제에 관련된 짧은 글이나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행이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도안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항목 이 대화 말풍선을 통해서 3번, 5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쉐이징 동시에 그 띠가 좀 제일 먼저 했으니까 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그 필름을 쏴가지고 앞에 그거 뭐죠? 우리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빔 싸서 이제 얘가 장문한 걸 요렇게 무슨 세종 이런데 혁신학교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장문한 거를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에 이제 칠판에 같이 쏴놓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이징하고 정징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얘가 이제 문장 이제 장문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 근데 이 중에 A와 B를 이제 잘못 썼다. 그래서 A라고 쓴 거를 B로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下个月我们学校将举行 여기서 눈여겨볼 건 쥐싱이랑 비싸이 따페이 되고요. 我小时候曾经 찬자러 아니라 정징 찬자 꾸어. 그러면 러를 그 꾸어로 잘못 쓴 거니까 이제 A 러 용더 붙였다가 하니까 이거를 꾸어로 고쳐라. A, B 이게 각각 1.1점. 이게 이제 문법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엔니엔 부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서론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하나만 한 얘기라도 이게 아마 1점이 됐을 거고 본론 부분에서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위에 항목 중에서 몇 번에 관련된 거다 몇 번에 관련된 거다 요것만 써서도 1점씩 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확장해서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객관식처럼 찍었어도 되는 거. 이거 몇 번을 이용을 한 거다 몇 번과 관련되었다. 요것만 적시돼도 아마 1점씩은 줬을 거예요. 각 항목당. 그럼 일단 이 경우에 이제 3번에 이제 관련된 교학법을 이용을 해서 장문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거에 조금 더 확장해서 서술하는 거죠. 장문을 통해서 학습자의 그 이해도나 이런 거를 평가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제 그 쓰도록 했는데 이거는 5번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이제 그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뭐 유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더 이제 덧붙여주면 그건 또 한 항목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교사가 피드백을 줬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저는 같이 서술을 했어요. 이때 피드백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꾸어를 러로 고쳐주었다. 러를 꾸어로 고쳐주었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넣고요. 아니면 이거는 따로 A, B에 들어갈 항목해서 마지막에 따로 빼서 쓰셔도 관계가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징과 정징에 대한 그 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었다는 류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확장 서술해서 어떻게 교수 방법에서 녹여냈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 이거를 각각 1점씩.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못 쓰신 분도 예를 들면 서론 밑에 결론 한 줄씩이라도 썼고
그 다음에 이거 몇 번에 관련된 건지만이라도 썼고 A, B만 쓰셨으면 그래도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예년 논술에 비해서 여러분이 좀 적응도 됐고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다는 못하겠어요. 근데 다만 복병은 대부분 B에서 시간 배분에 실패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일단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 답은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2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지금 이거 커트라인도 궁금하고 할 텐데 이걸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색깔이 여기 없고 하얀색일 텐데요. 저는 이제 그 과목별로 좀 색깔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과교육학 부분이 얼만큼 출제가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문항 5분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좀 조용히 해줘야 빨리 끝나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문항 번호 순이 아니라 출제 영역하고 연관된 순으로 제가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계산하기 좋게. 그래서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교육 과정에서 3개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 했었던 뭐 그 교수 설계하는 부분이라든가 의미 변체 교학 목표 설계하는 거라든가 교수 방법 뭐 쓰기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학개론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거. 근데 어학개론에서 보게 되면 음성 하나 나왔고 어휘 그것도 상용어에 관련된 게 3개나 또 기입이랑 서술 섞여서 어휘 비중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교수법 부분에서 또 그 문화지도 관련된 게 이제 2문제나 나왔고 그다음에 어학개론에서 이제 그 문자 관련된 파트 아까 착별자라든가 다음자는 다 문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수 지도에서 또 한자 지도 관련된 게 또 출제가 많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교수법에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이제 학습이론 부분이 교수법에서 쭉 나왔는데 다 문법이나 이거로 연결돼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론을 묻는 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교수법에서 예년에는 그래도 교재론이라든가 외국어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걸 묻는 게 하나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거 다 없고 무조건 실제 교수 설계랑 관련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즉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사전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문 분석을 통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어휘 파트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문자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성에서도 음이랑 경성 골고루 나왔고 그다음에 어휘에서 이제 언어 환경 부분으로 확장됐어요. 제가 어학개론 할 때 항상 얘기 드린 게 재작년에는 어조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기존에 나왔던 스테디셀러가 계속 나오면서 새롭게 더 이상 그 범위가 되게 좁으니까 시험이 자꾸 확대가 된다. 근데 이번에는 언어 환경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언어 환경과 기일을 연결해서 내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은 품사 부분 그중에서도 부사가 거의 몰빵돼서 나왔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형태만 달랐을 뿐 다 동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문법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기출의 카우디엔이 반복해서 나온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문학은 이제 고대문학, 현대문학사 부분에 있어서 그 난이도가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기출된 거랑 이제 여태까지 기출이 안 된 게 좀 골고루 섞여 나온 부분이 있고 독해 같은 경우가 이제 순수한 독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문제 반이죠, 사실상. 2문제 반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사실상 고전산문하나 뭐 현대소설 뭐 이런 거 하나 이 정도의 지금 비중으로 줄은 게 특징이다. 그래서 요거 앞에 제가 기출 여부를 해놨잖아요. 원래는 OX로 해놨다가 이게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점수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기출만 내가 확실하게 봤어도 23점은 맞을 수 있었다. 이거는 제가 유형이 비슷한 건 다 뺐고요. 정말 실제로 기출이 됐던 예제 단어까지 일치하는 거. 작품이 일치하는 것만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만 완벽하게 내가 봤어도 이 정도 점수는 득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기출 제출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과락도 많았고 시험이 확 내려가면서 비판 이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하지 말고 너네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더니 실제 그러면 근거 우리는 범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정된 것도 없고. 그럼 기출문제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출문제에서 하나도 안 냈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올해는 이제 기출 비율. 그래서 올해 기출 중요하다 많이 봐라 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설마 또 내겠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비중은 갈수록 더 이 경향은 짙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났지만 이렇게 이제 사교육 없이 혼자서 공부하라고 자꾸 이론적인 거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걸 내면서 이제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학원에 가서 요거를 또 배우는 거지. 근데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이제 그 소홀히 한 자 아마 지금 후회가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28점에서 정확하게 35% 비율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순수하게 교과교육학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10점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다 내용학이니까 현저하게 어학이랑 문법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문학사 부분은 한 10점, 독해 한 1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교과교육학 10점 빼면 한 50점이 문법 어학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랑 어학, 즉 현대 한어 파트. 기존에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학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 여러분이 가서 가르치게 될 내용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커트라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제가 여러분의 관점에서 또 제 수업을 들은 분의 관점에서 내가 수업한 내용이랑 다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예제 단어를 제가 모의고사에서 안 냈으면 여러분이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거를 냉정하게 계산을 해본 결과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컷 점수, 컷 정도의 점수라면 맞췄을 그 점수고, 요거는 정말 이제 최고점을 받은 분. 그러니까 제가 전국 수석 점수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실수 없이, 왜냐하면 중국인도 시험 보시고 하니까 이거는 중국인이 그냥 봤으면은 70점은 그냥 받을 시험인 것 같아요. 이론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한 70점대에서 수석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커트라인은 이런 되게 쉽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것 빼고 찹 떼고 포 떼고 나면 예년이랑 비슷해요. 예년에 경기, 서울 이런 지역에 1.5배수가 아니라 1배수의 커트라인이 45점이었어요. 경기, 서울 이런데. 그리고 1.5배수는 40점대 초반이었고. 근데 올해도 사실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45점도 내가 실수를 안 했을 때 45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만한 것만 점수를 치웠을 때 45인데 여기서 착별자 나고 뭐하고 해서 빠지면 결국 커트라인이 예년보다 올라봤자 한 3, 4점 정도다. 진짜 많이 올라봤자. 근데 교육하기 또 어려웠다면서요. 그러면 또이또이다. 그래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엔 2명 뽑고 3명 뽑고 이런 지역은 작년에 제주 같은 경우엔 과락만 면하면 다 붙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 매해 한두 지역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변수가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글렀어. 과락만 아니면 그리고 대략 한 그래도 절반 정도 반타작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단 1차를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3주 동안 뭐 이제 충전한다고 이제 손 놓고 있다가 합격 발등 딱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안 될 거야. 왜냐? 2차 변별을 더 어마무시하게 두고 다른 분들은 4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2주에 승부를 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시던 스터디를 하시던 혼자 준비를 하시던 어찌됐든 간에 본인 여건에 맞게 일단은 뭐 이거 2차 준비 안 해도 어차피 허송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는 2차를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이주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뒷부분 마저 해주시고 쉬겠습니다. 수업 다 끝난 것 같죠? 자세하게 안 풀고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네. 한 5분 내지 10분 후에 들어오시면 돼요. 전공 A 13번에 우리 구론 어부사 했었죠? 올해 기본 독해반을 했었는데 아마 요거는 따로 여러분이 해석을 안 하더라도 그 제시된 부분만 보고 이 부분 능理事 토이 이 부분이 뭔지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 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A, B를 읽고 A에서 첫 번째 글이죠. 송서 이 글에서 소문자 A가 우양이죠. 그러니까 우양의 의미와 비슷한
즈위를 찾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우양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보통 비엘라의 우양 해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해서 우양이니까 뭐가 없다는 건데 양이 이제 병 내지는 뭔가 변고 이런 뜻이 병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십니까?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우양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 내지는 병이 들지 않았다라는 건데 A 글을 송서 이 글을 잘 보다 보면은 어떤 그 나라에 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다 미쳤어요. 근데 왕이 고왕이 그 물을 마셨는데도 미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오히려 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이 사람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 샘물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미쳤더니 마침내 이제 나라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해석이 되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았어도 이 정도 고전 산문 난이도는 여러분이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양이라는 것 자체가 병이 없다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는 미치지 않았다. 물을 마셨는데도 병들지 않았다. 내지는 미치광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현대 한어로 왜 나라 사람들이 밑줄 친 부분을 했는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고전 산문 매번 올해 이제 시험 바뀌고 나서 네 번째 보는데 문제 중에 개인적으로 불만인 게 고전 산문을 현대 한어로 백화 해석하는 건 중국인들도 사실 어려운데 이걸 왜 자꾸 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오니까 계속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함의를 써라, 뭐 이유를 써라라고 해서 현대 한어로 이제 해석을 유도를 하다 보면 정확한 백화 해석이 아니더라도 둘러둘러 쓰게 되면 그게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문제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여러 번 이제 치렀는데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백화 해석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뭔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어쨌거나 나라 그 사람들이 이 고왕만 미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의 랴오 하면 우리 쭈랴오 할 때 랴오잖아요. 이 사람의 미친 병을 그러니까 그 정신병을 고치고자 하였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고 왜 그러하였느냐라고 그 원인을 풀었을 때는 앞뒤 내용을 어떻게 보면 깔고 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미쳤는데 우리는 다 미쳤는데 이 사람은 안 미쳤으니까 다 이 사람을 미쳤다 이 사람이 오히려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지목을 하거나 이제 느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시면 미치는 물을 먹게끔 하였다라고 이렇게 까이코어로 현대한어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에서 B에서 보여지는 태도와 비슷한 구어조의 싱웨이를 나타낼 위주를 찾아 쓰라고 했어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문제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아마 현대 이따도 볼 때지만 아차한 것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 그 구런의 어부사에 나왔던 이 문구가 뭐였냐면은 능히 세상과 더불어 토의하면 추이하면 뭐예요? 변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세상과 타협해서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A글에서 찾으라고 했을 때 원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어조가 그 샘물에 가서 마신 행위에만 끝나면 안 되고 마셨더니 미쳤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쓰시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반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인비비엔광이라서 마셨더니 취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넝위시 토이 자체가 능히 세상과 더불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변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시는 행위 자체는 해봤잖아요. 구어조가 했는데 안 미쳤잖아요. 근데 마시고 미쳤다까지 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그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쳤다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마셨다, 미쳤다까지 써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 나누면은 지금 문제 자체가 스위 찾아 써라, 원문 찾아 써라 이런 거는 만약에 4점일 때는 찾아 쓰는 거는 뭐 1점씩 하고 이유 써라 할 때는 2점 정도 이렇게 배점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공 B의 3번으로 오면 노신의 광인일기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 보면서 아, 반은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반은 너무나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광인일기에서도 출연을 잠깐 설명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고, 노신의 어떤 나팜이라던가 이런 소설들 보면서 어떤 그 인성을 말살하는, 인간의 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식인사회 출연이 사람을 진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국이 예전에 인용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출연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A 글은 노신의 광인일기라는 소설 기출이 됐었던 문장인데 요걸 다시 한번 냈고, B는 광인일기 본문은 아니에요. 이 광인일기 이제 노신의 소설에 대한 비평한 글을 그냥 제시를 했는데, 일단 문제 자체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B의 어구를 이용하라고 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써도 비스무리하게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일단 식인하면은 사람의 인성을 말살하는 거, 내지는 사람의 보편적인 행복을 짓밟는 행위, 이런 거라 해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이 될 텐데, 문제는 A에 나와 있는 포하의 광이라는 게 일단 그 부분만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웃고 내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미친, 그러니까 광인이죠. 일기를 썼는데 현재 집에는 없고 형이 대신에 일기를 보여주면, 지금은 다 났지만 일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그 일기를 봤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했냐면은 부방 시엔주 지우요에서 얘 친구니까 저도 무방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돌아와서 한번 봤더니 쥐라고 했는데 쥐의 주어가 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냐? 수어환. 그러니까 나의 친구가 알았던 것이 대략 뭐냐면은 포할 광之类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광, 이렇게 지경 이제 도금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박해광 같은 것들을 알았던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뭐 광인일기 내용은 아니까 박해광이 뭐지 하는데, 내용을 아니까 아, 이 사람이 알았던 질병이 자꾸 뭔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강박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박증 내지는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강박증 환자, 피해망상증 환자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환자, 병자잖아요. 근데 이 문장, 광인일기에서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은 반항자의 이미지예요. 반항자. 반항자 이미지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아셨던 분들도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단순하게 나눠서 그러면은 포할광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시대를 저항하는, 반항하는 이미지잖아 라고 하고, 그럼 B에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재밌는 게, 신문화 운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쓰고, B의 상징 의미는 아까 출연 썼으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써내라고 했는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신문화 운동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났는지를 쓰려고 하면은 답은 일단 신문화 운동 관련된 그 문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할 광 자체를 뭐 피해망상, 구체적인 행위가 인성을 말살했다, 내지는 남의 행복을, 보편적인 행복을 짓밟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신문화 운동이라는 건 사상 계몽 운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건데 그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복고를 외쳐. 이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꾸 어떤 그 복고를 샤오장하는, 그러니까 역류라는 표현을 했죠. 흐름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항자는 신문화 운동에서는 그 신문화 운동을 자꾸 거스르고 저항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복고를 외치는 그런 부류라고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머리를 돌리셔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점씩 분배가 배점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 B의 6번으로 오시면, 아까 그 하면 선생님이 실제 독해는 뭐 2문제 반이에요. 그러면 듣는 분이
독해 안 해도 돼. 어차피 두 문제 반 포기하고 내년에 보는 거야. 이렇게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시잖아요. 따이도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자청. 뭐 용추도 내가 설명할 때 얘기하고 오탈 착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보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휘랑 문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어휘라는 게 내가 맘먹고 어휘 공부를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 독해하다 보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많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디지털 문맥이라 해서 많이 틀리는데 틀린 거는 귀신같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환상이라는 거 슈에민이 틀린 거 너무 눈에 잘 들어요. 여러분 거를 항상 채점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라오마 시투라던가 화셔 티엔주라던가 성어 100에서 다 했던 거죠. 그리고 관용어 같은 경우도 기입형 2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있잖아요. 뭐였지? 낙광골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찬자 훈리라는 거 그런 것도 자꾸 중국어로 써봐라. 그러니까 성어 같은 경우도 여기 하미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미스라는 게 의미를 써라 하면 직역을 할까봐 비유 의미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국어로 자꾸 써보면 여러분 중국어 작문 실력도 늘고 중국어 실력이 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올해는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서 체감 난이도가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텐데 아마 관건은 착별자를 누가 덜 썼나 채점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요제지 맞췄을 거 했는데 진짜를 딴 걸로 썼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하니까 아마 저는 착별자를 덜 쓰신 분이 아마 그대로 본인이 예상했던 점수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전공 B의 6번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오경지 유림회사하고 포송용의 요제지 요거 나왔는데 우리 유림회사는 고급 한어 교정할 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진이 거인에 합격하다라서 그 내용을 알면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보는 거는 그래도 좀 쉽거든요. 근데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독해 문제가 나왔을 때 제시된 이것만 놓고 독해하면 돼요. 여러분 더 확장해서 사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한 거 하니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A와 B를 쓰고 그건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쪼우슈에다 이 누구로 나왔죠? 채점위원으로 나온 거죠. 쪼우슈에다오가 판진의 답안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한번 써봐라. 독해를 하고 그걸 까이코를 해야 돼요. 좋게 생각했는지 나쁘게 생각했는지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쪼우슈에다오가 당시 과거 제도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써라. 이것도 일부 내용의 까이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범진의 답안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좋다고 처음에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안 봤는데 그냥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한 3번 정도 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나중에는 감탄을 하면서 천하의 TNT 지원이라고 하면서 아주 장원을 주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처음엔 평가가 좋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평가가 좋았다. 내지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장원을 주었다. 뭐 1등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까이코어를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시 과거 제도에 대한 어떤 견해를 쓰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후투시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채점위원들이 이런 좋은 글을 못 알아보고 영재를 다시 말해서 인재를 매몰하고 인재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라는 건 다시 말해서 당시 과거 제도의 폐해 좋은 글을 써도 채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하면 영재 내지는 인재가 매몰되고 인재를 식별하지 우리 많이 썼잖아요. 시비에 연사하지 못하는 그런 과거 제도가 그런 폐해를 가지고 있다를 써도 되는데 이 글을 좀 확장을 하면 사실은 그 당시 과거 제도를 풍자하기 위한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 글 자체가 보면은 범진의 글을 3번이나 보고 1등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정말 좋은 글이라면 처음 보고 놀라고 감탄을 해야 되는데 3번 봐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문장만 보면 어쨌거나 평가가 처음에 나빴는데 좋아졌다, 1등 줬다 쓰면 되는 거고 당시 과거 제도에 대한 쉽게 인재를 식별하지 못한다, 매몰시킬 수 있다 인재를 그런 취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